자, 지금 보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론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이재명. 그러니까 국힘 경선 후보들 이탈 때문에 제3지대 단일 후보론, 반명 빅텐트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또 장외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이 한 텐트 안에 모여서 단일 후보를 내자 이런 구상,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나 봐요. 일부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네. 그동안에 큰 관심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뭐 찻잔 속에 태풍만 또 못한 영향력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중에 국민들이 호감 어린 눈으로 봐주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뭔가 네. 국민들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줄 만한 인물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두 네. 분 같으면 그래도 한때 조금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산 적도 있었지만 예. 지금 이 시기는 뭐 때가 지났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네. 이런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 이재명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모인다는 건데 예.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재명을 안 된다고 하지 하면서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더 따져보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의 목표가 이 시대 상황에 맞으려면 예. 당연히 어떤 그 민주질서 회복 그리고 어떤 그 경제 발전 그렇죠. 이 두 가지 네. 모든 국민의 관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회복과 성장을 예, 바라고 회복과 있는 성장. 거죠. 두 가지인 것일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가치를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예. 결국은 국힘의 그 이중대로서 뭔가 지분이나 따내겠다는 이런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내란 옹호 세력 내지는 내란 옹호 세력의 아류가 되고자 하는 뭐 제2중대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와서 붙으려는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네요. 뭐 그런 반 사람들이 이재명이냐 보입니다. 친 이재명이냐를 떠나서 그 표방하는 목표 자체를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그 후보가 가진 이 공약, 뭐 미래 비전, 예. 또 개인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쭉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 안 돼, 누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뭉치자. 예. 글쎄요. 이걸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국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바비님이 이렇게 또 댓글로 꼬집어주고 그 빅텐트의 뭐 모임문 중에서 굳이 관심거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네. 한덕수와 이준석 중에 누가 이길까? 그 정도는 아마 도토리 키재기 싸움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나머지는 관심거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레임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누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냐 예.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가 뭐 지난번에 아깝게 0.74% 차이로 낙마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내란 사태에 거쳐서 지금 조기 대선 국면까지 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내고 국민들 앞에 서서 공약을 얘기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떤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또 그 최일선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 상황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마음을 여는 분들 민주진영을 싫어하는 그런 뭐 어떤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한 네. 그래도 국민들이 그 모습들을 그래도 좀 뭔가 든든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성장과 또 복지와 이런 문제를 더불어서 네. 조화롭게 얘기하는 모습들도 만족이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 뭐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항상 그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네.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떤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네.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마음을 더
뭐 더 열고 향해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요. 기대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이번만은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호남 민심은 또 어떤지 의원님께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또 시민들 많이 만나시니까요. 예.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심을 물으시는 네, 겁니까? 이재명 후보에 예.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아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음. 두 분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지지. 예. 그러나 지지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절대적이었고 지금은 대다수가 지지하지만 일부 또 뭔가 좀 뭐 다 좋아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후보 개인으로 봤었을 때의 문제인 것 같고 네.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 어허. 이분에 대해서는 그 지지율이 뭐 당연히 그때 못지않게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90%가 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85%를 좀 넘는 수준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그 약 5% 정도 차이가 났던 그 간극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정권을 윤석열에게 내주는 네.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이런 후회감 같은 것들도 있고 다시는 윤석열 같은 상황을 또 겪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목표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율이 과거처럼 85%에서 더 나오시. 90%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정권 획득에 실패하는 만약의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국힘 후보가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국힘 후보는 윤석열을 사면해 줄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그러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민주 진영의 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일 텐데 특히 민도가 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의지가 분명한 네. 호남 그 뭐 시도민들 같으면은 아. 더 용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은 지지율이 또 나올 것 같다. 5% 차이를 극복할 것 같다. 극복할 수 저는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만약에 대선에 되고 윤석열이 사면되면은 다시 한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그것도 그렇고 네. 또 뭐 어디 뭐 정광훈, 소년보 네. 또 뭐 저 전환길. 누굽니까 전환길 같은 예. 이 사이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홍위병처럼 음. 휩쓸고 다니고 잘난 체하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지율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예. 이 계엄을 했다, 비상계엄했다 이 얘기를 듣고 국회로 오면서 이재명 전 대표 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과거 그때도 예. 참 지금처럼 인터넷, SNS가 있는 세상이었으면 광주가 그렇게 고립을 당하고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은 겪지 않고 맞아요. 그냥 온 국민의 힘으로 극복을 했었을 텐데 참 네. 이번에 좀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네, 과거에 대한 아픔이 좀 더 커지지 않았 크게 좀 느껴지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의 이 광주를 기억하는 우리 시민들이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장갑차를 예. 그냥 맨몸으로 막아서고 또 계엄군을 국회 이제 본관 앞에서 본청 앞에서 거기서 총구를 잡으면서까지 막아서는 이런 시민들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조기 대선 국면까지 왔는데 정말 중요한 대선이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80년대로 또 회귀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떤 뭐 우리 다수의 그저 수구적이 않은 모든 국민들은 이번에 힘을 정말 합쳐서 네, 민주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뭔가 좀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 근데 윤석열은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관저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빨간색 모자를 또 쓰고 지지자가 준 거 메이크 코리아 예. 그레이트 어게인.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한민국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만들자. 최소한의 그 염치나 예.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흉내낼 것이 따로 있지.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주자가 누가 되든 아니면 이른바 이 반 이재명 이 연대를 통해서 누가 뭐 후보가 되든 간에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을 하고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 당연히 풀어줄 수밖에 없죠. 예. 그 수구 세력 덕분에 대선 후보가 됐고 그것이 음. 발판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윤석열을 사면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끔찍한 상황이다. 자,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속보도 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겠지만은 이 우리가 지금 겪었던 내란의 밤을, 내란의 겨울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예.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찾아오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대선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예. 그 헌법재판관 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폐가 입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그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임명한다면 그 헌법재판관 2명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임명권 없는 자리에서 임명된 가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6월 3일 날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무자격 헌법재판관 2명을 저는 퇴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네. 새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좀 헌정사의 정말 어떤 이건 역시도 부끄러운 역사. 역사로 예. 남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님들 4월 18일 전에 이제 두 분 퇴임하기 전에 한덕수의 임명행위를 가짜 임명, 근거 없는 임명행위를 유연적인 조치를 막도록 임명 중지 가처분 결정을 꼭 내려주시기를. 예. 그래야 6월 3일 이후에 폐가 입진 상황이 오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될 테니까 좀 특별히 헌법재판소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평의가 있다고 하니까 예. 평의 거치고 얼마 만에 또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릴지 이게 오래 걸리진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용한다고 한다면은 예. 바로 뭐 한 이틀 안에 뭐 2, 3일 안에 그것을 하고 네. 4월 18일 안에 결정을 해놓고 두 분이 떠나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2명 임명하면 그거 저건 아무튼 헌법사에서 보면 한덕수의 제 쿠데타와 같은 것이고 폐가 입진 상황이 진짜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마지막 용기를 더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를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그 이번 선거 이것은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네. 과거로 80년대로 회귀하느냐, 21세기 나가야 할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선 캠프에서 또 예. 앞으로 본선 캠프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변에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네.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일만 더 주체적으로 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50일, 49일 이렇게 남았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뭐 이제 후원 계좌 써 있는 저 보니까 국민의 호위무사 박균택, 여러분이 저의 호위무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문구가 좋은데요. 예, 원래는 예. 그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 호위무사가 돼야 한다라고 목표를 예. 갖고 저렇게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박균택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